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9월이에요. 이제 진짜 가을. 이제 뭐 아마 한 1, 2주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면서 옷을 조금 이제 위에 걸치는 거 입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빠르죠? 2020년이 왔다. 그랬던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네, 벌써 진짜 벌써 9월입니다. 네. 좀 지나면 이제 10월이 되죠. 10월이면 또 한 달 내내 그 노래 들을 거 아니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듣더라고 그 노래를. 그러면 이제 겨울 되죠. 네. 아이 참 시간 빠르다. 또 1년 지나가면 또 한 살 더 먹고 그죠? 그럼 이제 고딩 얼굴에서 점점 더 멀어질 거 아니야. 이제 대딩이 되는 건가? 자,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투자의 큰 손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 부자님 반갑습니다. 백조 부자님, 이치카님, 백마사님 오셨고요. 호남선 고속철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로그인 하시면 네 진짜 필명이 나타나요. 네 게스트분들 로그인 하셔서 채팅하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이영재님 1바 인정해드립니다. 1바 축하합니다. 문어하우스님 문어님 문어 이모티콘이 있어. 예 희한하다. 네 문어하우스님 반갑습니다. 김인성님 어서 오시고요. 오민정님 반갑습니다. 길친구님 매번 느끼는데 방송 전에 선곡이 참 괜찮더라고요. 네 좋은 것만 골라서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드레님 어서 오시고요. 김엠비님 시간이 맞춰서 왔어요. 시간이 맞아서 늘 녹방만 들으셨는데 다행이다. 그죠?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진짜 늘보님 오셨고요. 성투아님, 안젤리나 졸리님. 오늘은 한국말로 하셨어요. 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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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ly. 네, 네, jolly. 네, 반갑습니다. 이나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늘보님. 네, 포항인데 이쪽으로 오신다고요? 네. 그래요. 포항인데 태풍이 그쪽으로 한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로 빠지는구나. 잘 붙잡아 놓으세요. 안 날아가게. 죄악 벗은 영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건물주 대구파님 반갑습니다. 지선화팅님은 유튜브로 듣고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많이 오셨네요. 네, 좋아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시고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 또 복을 또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마 내일은 또 잘 되실 거예요. 아, 쫄리라고 그래요? 아, 진짜로 저거 이름이 쫄린가요? 네, 쫄리? 네, 좋아요. 오케이. 할리우드에서는 또 그렇게 부르는군요. 쫄리. 좋아요. 오늘 시장 이야기는 수킴님, 김SU님, 네, 어서오세요. 오늘 시장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한 이유, 아까 유튜브에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삼성전자 악재돔인데 왜 이렇게 빠져요? 네, 그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죠? 삼성전자 너 왜 빠졌냐? 그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코스피가 지랄 맞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조금만 빠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2350 정도 걸쳐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외국인들의 미친 짓 때문이다라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끼들이 미쳤어.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해줘야 되지? 이 새끼들 이거. 네. 이 mother 뭐 이렇게 해줘야 되나? 네. 하여튼 영어로도 욕도 못 하겠네. 네. my name이 이제 박규 뭐 이렇게. 아무튼 네, 외국인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나 올랐어요. 이것도 외국인 때문이에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외국 놈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우리가 풀어보죠. 이슈야 이슈. 오늘 가장 큰 이슈. 바네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뭐 나쁜 소식은 없었어요. 사실은 악재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평택 네 가동 뭐 실시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검찰 쪽 얘기도 있고 뭐 기소 예정에 있다 뭐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긴 하던데 그러든가 말든가 사실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물론 경영진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그것을 뭐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재벌 총수를 이렇게 잡아서 가두기가 좀 애매하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들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악재가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렵고요. 삼성전자 왜 빠졌냐? 네. 오늘 외국인 매도만 무려 5,700억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들 매수가 무려 5,500억쯤 나왔죠. 네.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외국인 매도한 것보다 개인들 매수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5,700억 팔았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5,500억. 외국인이 5,500억 팔았다 그러면 개인들은 5,300억.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정도로 개인들 매수가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기관들이 채우든지 뭐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매도한 부분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팔았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은 왜 팔았냐? 이게 이제 수급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뭐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나쁘게 사주를 한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무조건 패야 된다. 어저께 누가 이제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삼성전자 써놓고 막 다트 던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바늘로 막 찌르고, 네, 부적 불태우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빠지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네. 상승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쭉 내려가면서 하락한 이유. 수급에 대한 영향밖에 없어요.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주식이 빠질 때는요. 하락한 때는 네,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매도가 많아서.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빈대떡 신사가요. 요리집 앞에서 매를 맞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매를 맞는 이유.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이유는 한 가지. 그쵸?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네. 들어갈 땐 폼을 내고 들어가서 막 처먹고 나서 나올 때는 돈이 없어서 도망치다가 잡히는 거지. 네. 조님 어서 오세요. 미영재훈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한 가지. 어쨌든 뭐가 됐든 이유가 복잡하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증시가 빠지는 이유, 주가가 빠지는 이유, 그냥 매도가 많아서지 뭐. 그런데 이 매도가 나온 이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주가가 왜 빠졌어요? 그래요? 네. 알면 왜 안 돼? 네. 연식이 드러나요? 그래서 매도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오늘 삼성전자 왜 빠졌어요? 주식이 왜 빠졌어요? 매도가 나와서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요. 근데 이게 답이 됩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매도를 많이 해서.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냥 간단한 답이죠. 그러면 매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죠? 매도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외국인들 도대체 왜 팔았을까요? 이렇게 많이. 네, 1조 6천억 팔았어요, 오늘.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1조 6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이 무려 1조 5천억을 삽니다. 그러니까요. 왜 팔았을까? 근데 아침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좀 해드릴 때 시장에 악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시장에 악재가 없었어. 뭐가 있었을까? 시장에 악재가 뭐가 있었을까? 가만 찾아봐도 없어요. 네. 없어.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다 뒤적거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경제 지표가 조금 뭐
고용 지표가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등등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연준의 경기 부양 이 후광 효과가 계속될 것이다. 좋은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미중 간의 갈등.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도 중국이 미국 거 많이 사줬어. 그 뭐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다. 뭐 문제 없는 얘기고. 이 신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부양책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실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고용이 나빠졌을 경우에 문제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재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럼 뭐야? 도대체 왜 판 거야? 네, 코로나 위기감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빠져버렸네. 네, 코로나 때문이죠. 2.5단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말장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2단계 다음에 3단계인데 2.5단계가 뭐냐? 네, 그거 동감합니다. 2단계 다음에 3단계지. 안 하려면 안 하지. 2.5단계 또 뭐냐? 근데 3단계로 가기에는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테고 2단계로 그냥 두기에는 이거는 계속 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강화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조금 규제를 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뭐 의학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3단계 가야 한다. 네, 2.5단계 뭐냐? 왜냐하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2.6단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7, 2.8 계속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9까지 가면 2.91, 2.92 이렇게 돼 있어. 그거 누가 조롱하기도 하더라. 네. 근데 어쨌든 3단계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단계를 실시해도 효과가 1주 후에 나타난다. 1주? 아니면 2주?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1주, 2주 후에. 지금도 중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단계를 지금 실시하더라도 효과가 1주 후에 나타나는데, 2.5단계 실시해서 안 잡히면, 안 잡히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2.5단계 실시해서 안 잡히면 3단계 갈 건데 그러면 대략 난감 아니겠냐 이게 얘기죠. 네. 그러면 3단계를 가고 나면 또 1주든 2주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효과를 가지고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략 난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그 봉쇄 기간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에 생겨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어떤 환자 수를 뭐 조작은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3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네, 3단계가 실시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단계가 실시되면. 이거는 경제활동 정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집에서 하니까 상관없죠. 저는 집 밖에 오늘 한 발자국 나갔구나. 단풍이 산책시키러. 강아지 산책시키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책길로만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네, 꼭 필요한 활동이었죠. 안 그러면 단풍이가 저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저 새끼가 산책을 안 시키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막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막 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긁고 한번 쳐다보고 멍멍 짖고, 네. 그래도 꿈쩍 안 하고 있으면 와서 잡아먹는다. 저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단풍이 산책 꼭 필요한 활동을 했죠. 그거 외에는 저는 밖에 나간 게 없어요 오늘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재택근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네, 괜찮긴 한데 이게 3단계가 실시가 되게 되면 경제활동이 일단 정지가 돼요. 필수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중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얼마 전에 1.3%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3% 마이너스 3%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단계라서 3%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가 실시가 되면 마이너스 3% 경제성장. 네, 상당히 이것은 진짜 개가 짖을 일이죠. 네, 한번 짖어라야 자네. 네, 안 짖네. 이건 진짜 좀 피곤한 상황이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지난달 요맘때죠. 네, 지난달 요맘때도 아니지. 지난달 중순 한 12일, 13일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 2차 확산 이거 나오면서 마이너스 1.3% 갔다가 다시 3%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은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나오죠. 주식의 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주식 매도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SCI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요. 네, MSCI 리밸런싱이요.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흐름 이건 아니고요. MSCI 리밸런싱이라는 부분들은요. 일단 뭐 중국 쪽에 뭔가 새로운 기업이 들어갔다거나 그러니까 MSCI 이건 아시아 쪽만 해당이 되거든요. 신흥국.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MSCI라는 것이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해놓은 이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MSCI 신흥국 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신흥국 지수, 선진국 지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신흥국 지수잖아요. 이머징 마켓, EM 지수니까 그죠? 이머징 마켓 지수죠.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는 신규 종목들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나눠 먹기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국 쪽에 뭔가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되는 그 중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애가 새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거를 조금 팔아가지고 걔네 거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금은 정해져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자금이 정해져 있고 포트폴리오 10개가 꽉 차 있어요. 자금은 100만 원. 근데 신규 종목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쪽에서 십시일반을 다 빼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11하나 종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11개로 나눠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서 매도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SCI 리밸런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왕창 빠져나간다. 사실 이 부분은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왕창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기존부터 꾸준하게 뭔가 준비해야지 한꺼번에 빼면 지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MSCI 리밸런싱의 효과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것이 직접적인 요인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금은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 네. 위험 자산을 좋아하게 됩니다.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조금 수익성이 높은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주식들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이동도 지금은 선진에서 신흥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지금 갖다 때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볼만한 게 뭐 있을까요? 공매도 금지죠.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외국 놈들이 네, 에이씨 공매도 안 되면 나 여기서 투자 안 할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매도 못하게 해서 삐졌다. 이러면 진짜 도구 베이비지, 그죠? 개식. 네. 공매도 못하게 해서 삐졌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MSCI 리밸런싱 가지고는 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금액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삐졌다. 사실 이거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을 할 때 그 금융위에서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공매도라는 것을 가지고서 외국 놈들이 그동안 많이 해먹었잖아요. 기관들도 물론 그랬고, 근데 기관들은 삐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삐지겠지만 외국 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네 A씨 안 할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재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재료들이 거의 없고요.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죠? 네, 오늘 외국 애들이 뭘 팔았는지 아까 저기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한 거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그 다음에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 그 신한지주까지 해가지고요. 보시면 그 시총에 쭉 들어가는 순매도 5,400억이네요. 네, 삼성전자에만 5,400억.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 산 거야? 5,500억? 더 샀는데? 조금 이거 뭔가 만회시켰나 보다. 아까 더 많았었는데요. 그죠? 잘못 썼네요. 그러면 이게 5,400억. 네. 개인들이 더 많이 샀는데? 근데 아까는 외국인 더 많았는데 이상하네. 내가 뭘 잘못 봤나요? 네. 아무튼 5,400억. 개인들이 더 많이 샀구나. 삼성전자를. 그러면 올라가도 되는데. 그죠? 왜 안 올라갔지? 밑에서 샀나 보다. 그죠? 밑에서 방어만 했나 봐. 지금 보시면 이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만 쭉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5,400 계산 한번 때려볼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들겨 봅시다. 5,454 더하기 14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모비스까지 가야죠. 네,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5는 1조 2천억이네요. 네, 나머지 건 한 4천억 나오는 건데 뭐 별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여기 집중된 거 요 얘네들만 가지고서 지금 1조 2천억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총 상위권에 갔다가 다 때려갔다 부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얘네들 보시면 네이버나 뭐 LG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은 뭐 주가 빠질 걸 예상했으니까 그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지금 많이 오른 거 없어요. 신한지주나 뭐 현대모비스도 이제 막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셀트리온도 뭐 올라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차박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시총 상위권을 갖다 때려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 상황을 조금 나쁘게 보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다.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으면서 이 경제 상황이 나쁘게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배경을 뭘로 봤을까요? 코로나로 봤다. 왜냐하면 사들인 게 시젠이야, 신풍제약, 알테오젠, 네, 뭐 ABL 바이오, 네,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인버스를 또 매수했어요.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버스죠. 곱하기 2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젠, 신풍제약,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집중이 좀 된 건데 알테오젠은 이게 뭐죠? 요거는 저거 아닌가? 그죠? 요것도 저거죠. 요것도 바이오 그 코로나 관련된 거 있죠? 에이씨 어디 가서 뉴스를 봐야 되겠다. 연구 개발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쪽으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알테오젠 바이오잖아요. 가수분해 효소? 이 뭔가 연결이 있겠지 뭐 그럼. 네, 연결이 있겠지.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야? 아무튼 뭐 바이오 쪽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요즘에 근데 바이오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연결돼 가지고 네. 굳이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추세추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코로나 관련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것도 통신사들의 그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터넷망, 네트워킹 그런 구축이 더 빨라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많이 안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산 것들 보시면 전부 다 네, 이쪽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고 종목을 갈아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들의 지금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 네, 나쁜 행위.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팔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매도가 일어나게 되고, 코스닥 쪽에 이런 직접적인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가 들었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뭐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 이런 것들은 또 언택트 관련주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격이 좀 벌어진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들어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것들은 매도를 좀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매도를 조금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외국인의 생각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은 매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는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인버스 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팔고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인버스를 팝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완전히 지금 대립 관계에 있어요. 어쭈 니네가 그렇게 했어? 내가 잡을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죠. 이제 수급만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누가 더 돈이 많냐 이거예요. 네. 옵션 작업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9월 달이면은 쿼터러플이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다음 주잖아요. 10일이죠. 9월 10일. 네. 월급날이네. 이 새끼들. 월급날 주가 빠지면 좀 사야 되려나? 네. 아무튼 누가 더 돈이 많나 이거죠. 누가 돈이 많나. 지금 개인들은요. 이를 좀 갈고 있죠. 네. 들어와 이거예요. 들어와. 왜냐면 증시 주변에 대기 중인 자금이 50조 원이 있다고 합니다. 50조 원이 있고요.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이미 들어올 만큼 자금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럼 반면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돈들이 물론 다 팔게 되면 뭐 50조 넘게도 나오겠습니다만, 다 팔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모든 증시 자금들을 다 소진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실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면 이게 공매도가 있던 시절에는요, 내가 팔 것보다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가 없어서 내가 팔 것만 팔 수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10개를 파는데 저기서 빌려가지고 10개를 더 팔아서 20개를 팔아먹으면 개인들이 10개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10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10개 팔았어? 알아서 내가 10개 사줄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어쭈 들어오면 들어와, 내가 계속 사줄게 라는 어떤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이런 포지션이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시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받아갖고 치고 올리면 아마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옛날에는 갖다가 파는 어떤 형태가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갖다 던질 때는 뭔가 좀 공포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아, 더 팔리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다렸다가 공매도가 환매가 들어가면서 매수가 들어올 때 반등 나갈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가 없더라고. 많이 뺐냐? 팔았냐? 내가 다 사줄게. 네. 끄떡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에서만 본다면 개인들이 지금은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3단계 시행,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개인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더 줄어들게 되거나 뭔가 상황이 이번 주에 그냥 종식되는 건 좀 어렵겠지요. 뭔가 진정이 돼가지고 2.5에서 3단계 안 가고 다시 2단계로 낮춘다거나 뭔가 이제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겠죠. 네, 신나겠지. 증시는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상황이 일단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를 팔아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여기 이거 있네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한다는 이슈는 지금 현대차가 우리도 저도 10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 나온 상태에서 뭐 굳이 뭐 원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아먹고 절반 팔아먹고 나가도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같이 차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보다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좀 많이 사들였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어디 있어요? 현대차 저 밑에 있죠. 네. 외국인 보세요. 현대차 팔아먹은 게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개인들은 매수를 얼마 했을까요?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70억. 차이 나죠. 기관이 물론 받았겠죠. 네. 기관이 물론 현대차를 샀겠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금융투자라면은 네. 금융투자 아닌데? 연기금이 샀나? 그러네요. 연기금이 좀 샀네요. 200억.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 먹었다고 친다라면 연기금에서 뭐 방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융투자는 단기로 좀 때리려고 했을 것이고 개인들도 그것을 잡아먹겠다고 했겠지만 물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외국인이 때리게 되면 같이 차익 매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격이 벌어진 게 없어요. 원래 추세예요. 네. 원래 가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55,000원 정도까지 한번 들어와도 괜찮은 위치였어요. 근데 이렇게 저점 지지라고 생각됐었던 부분 또 이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밀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주가가 더 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땡큐지 뭐. 그렇잖아요. 더 밀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더 밀렸으면 어떻게 돼요? 땡큐지 뭐. 이렇게 싸게 줘요? 뭐 이런 거. 그 매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를 한 상황이 이격이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 따라 가지고 받아주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주가가 반등 나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튀어나갑니다. 네.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지금 저는 안 팔고 있죠. 어차피 뭐 수익 중이기도 하고요. 네. 뭐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싸지면 더 살 생각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더 살 거다 이 얘기죠. 단기에 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려가면 더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지들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지들한테도 지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일찍 뭘 준비하냐면 배당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배당이요. 배당. 이거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똑같은 배당률을 적용하게 되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배당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끄집어 내려가지고 사놓고 그 다음에 시세차익 하고 배당을 또 챙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위치에서 팔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계속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온 것에선 외국인들 차익 실현과 개인들 차익 실현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받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더라도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루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주가가 변동했다고 해서 뭐 당장 팔아먹고 그러지 않아도 되죠. 일단은 포지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데이드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 조금 빠졌고 뭐 매도가 조금 나왔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냅두세요. 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조금씩 더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더 사셔도 되는데 당장은 수익이 안 나오겠죠. 지금 당장 수익이 나오는 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코스닥이겠죠. 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코스닥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종목들이 제법 좀 올랐어요. 네.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들 넣어놨는데 뭐 거래소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률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약간씩 수익률을 좀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뭐 화려하게 많이들 올랐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죠. 뭐 종목을 지금 딱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딱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지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전체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의 자금 동향을 보면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일단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경기 부양은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되면 안전빵이거든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흥 시장 쪽으로 일단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성장성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신흥국보다 금리를 많이 주는데 성장성도 좋은 미국 증시를 사야지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제로 금리가 계속 된대잖아요. 금리가 이제 우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로 금리 상태에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안전하다.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흥국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재확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살짝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코로나 때문이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쫄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쫄 필요가 없어. 그냥 냅둬. 네. 냅둬. 항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아래쪽으로의 그 방향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6월달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6월달도 급등 이후에 빵 치고 들어가는 이런 투매가 나타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고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가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지지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여기 투매 시점에서 나타난 저점을 확보하고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살짝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겠다. 어디요? 여기를. 코스피의 흐름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내일도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한다거나 내려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뭐 지난번에 레버리지가 100% 나가지고 차익 실현해서 이제 원금 빼가지고 공짜로 들어갔지만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한번 질러보는 건가 아니면 시총 상위권들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냥 사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식에 대한 매수는요 지금은 아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내려가면 일단 사는 거야. 내려가면 사는데 이게 저점 지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단기 상승 시점에서 내려갔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돼요. 단기 상승 포인트에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밑바닥에서 빠졌다 그러면 같이 사시면 됩니다. 겁먹을 게 없잖아요. 네, 뭐가 문제인데,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 네,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갈 거, 싸게 사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코스닥 쪽이겠죠. 아무래도 뭐, 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식품주들 같은 경우처럼, 네, CJ, 시푸드, 네, 많이 깎았네요. 네. 사조 시푸드. 이 상하가 그냥 같고요.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식품. 네. 하여튼 뭐 식품 들어가는 것 다 급등이었어요. 급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밀려 내려오잖아요. 이 거래량을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대부분은, 네. 그냥 다 헤쳐먹은 거죠. 다 헤쳐먹어서 다음날 올라가서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밑으로 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뭐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100원짜리 100원짜리라서 뭐 이렇게 살려면 좀 많이 살 수 있겠다. 네,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관련주들, 그 다음에 네네네 더 갈 것 같네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100% 나오고 원금만 빼고 놔둬버리면은 지가 뭐 큰 문제 없죠. 네. 더 가면 더 가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절반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들고 있어서 수익이 더 나면 좋겠지만 절반 팔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요 놈은 또 다른 쪽에 투자 뭐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즘에 100% 나오는 건 금방인 거 봐. 그죠? 금방이네. 그냥 조금 뭐 뭔가 하면은 그냥 바로 올라가서 나오는 거 보면 참 갈 때는 참 잘 가요. 쭉쭉 올라가가지고 하는 순간에 그냥 쭉쭉 가버리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그렇게 올랐다면서 오늘도 올랐네요. 네, 오늘도 올랐어. 이렇게 되면 오늘도 파시면 안 되는 거죠. 거래가 많이 나왔지만 오늘도 파면 안 돼요. 그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저렇게 양봉 2개 뽑아내면 다음 날은 조금 밀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식품주는요 시켜 먹는다고. 네, 시켜 먹는다. 그 간편식 뭐 이런 거 시켜 먹는다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처럼 네, 아이고, 한국 패키지처럼 이렇게 포장 용기 다 같이 올린 거예요. 네. 포장 용기, 그 다음에 시켜 먹는 거, 간편식, 뭐 이런 거. 아까 아침에 그 얘기 한참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갔다. 되게 웃기죠? 이게 다 코로나 관련된 겁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든 진단 키트든 이제 이런 거에서 다 이런 쪽으로 또 번져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래 못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현재 시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그런 이유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사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서 사게 되면 좀 물리죠. 네. 물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3단계가 시행이 된다 어쩐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제 테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파생된 테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가 있는 게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 네. 현대차가 일단 상승을 했어요. 물론 저기서 팔아먹긴 했지만 현대차. 그다음에 오늘 화신 같은 경우가 오늘 한 10% 올랐었나요? 네.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9%. 네, 9%. 어제도 10% 올랐죠? 네, 10% 올랐고 9% 상승. 약간의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거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또 봐야 돼. SK 디스커버리. 네. 요거를 살까 하다가 위에서 사는 게 애매해갖고 이 양봉 작은데도 10%나 올라갔어요. 개떡 같은 놈들. 네,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건데, 일단 뭐 백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코로나 관련한 테마로 다 묶인 것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런 것들도 최근에 가던데 무슨 저기 이런 거
집합교육, 그 다음에 화상회의, 그 다음에 온라인 뭐 학원 이런 거, 동영상 동강이라고 해요. 인강이라고 해요. 인강 이런 거 하는 회사들 다 올라갔어요. 네, 다 올라갔어요. 무지막지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힘을 좀 실기는 했는데, 문제는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팔았는데 실제로 코스닥에는 3천억도 안 샀단 말이에요. 매도한 자금의 3분의 1도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3분의 1이 뭐예요? 한 5분의 1? 5분의 1도 안 산 거죠. 그럼 그 자금을 빼돌렸을까? 빼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빼돌리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대기를 타고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둥비둥하게 옮겨가야지 뭔가 좀 대단하게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마 쪽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도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갈지도 모른다라는, 네,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서우니까 팔긴 팔았는데 언제고 다시 사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매도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1조 6천억을 팔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팔 수는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많이 팔았지만, 그러면 받아주는 힘이 밑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괜찮구나, 그러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소형주 쪽이고요. 네, 관심이 가는 것은 소형주 쪽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이고요.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팔아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급등이 나가거나 급등 포지션을 보여줬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은 똑똑하더라. 아까 전에 보셨죠? 시젠 갖다 팔아먹었잖아. 개인들 시젠, 신풍제약 갖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수익권일 거란 말이에요. 다 수익권. 근데 여기서 매도를 갖다 쳐버립니다. 얼마를 갖다 팔았냐면 무려 1300억, 시제는 1700억, 둘이 합쳐갖고 3000억입니다. 외국인들 얼마 샀어요? 네, 팔아먹은 거 다 산 거죠. 아니, 여기 산 거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개인들 물량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게 살짝은 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외국인들 약간은, 네, 지금 뭔가 이 포지셔닝을 정한 건 좋은데, 그래서 뭔가가 조금, 네,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이게 뭘까요? 네,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나왔어요. 네, 신문에 나왔어. 개인들은 이제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개인들의 수익률이, 네, 개인들이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요, 그런가? 조니 대표가 이끄는 건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뭐 그냥 우리 88TV가 이끄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돌격 가라! 이렇게. 네,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한 요 3월달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익률은 2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분명히 개인들이 지금 자금을 많이 가지고서 밀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자금을 가지고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거의 농락시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거였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금융투자 얘들이 자꾸 엿을 먹잖아. 얘들이 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내일은 떨어질 거야 하고 인버스도 투자하고 막 매도를 왕창 쳐놨는데 다음날 개인들이 잡아가지고 다 올려버리니까 엿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그 금융 투자가 요즘에는 좀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종목에 대한 투자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잽싸게 이제 치고 빠지는 것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어.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힘이 세고 좋은데 왜 그러냐 이거죠. 네. 왜 그러냐? 중간에 팔아먹었다 이거. 여기서 팔아먹었다. 6월달에 많이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도 많이 팔았고요.
중간에 팔아먹으면 수익률이 달라져요. 여기 지금 만약에 1700에서 이렇게 가는 역 끝까지 갔어. 뭐 그래서 한 2400이 됐어. 그러면 이게 한 50%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팔아먹으면 몇 프로 안 되고요. 여기서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은 1900에서 2400까지 가면은 또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팔아먹고 다시 사면 또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다시 사는 거 정말 싫죠. 근데 그 자리에 다시 사는 것도 문제야. 왜냐면 수익률은 복수로 커지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산다? 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지 마라 이거예요. 팔지 마라. 네. 주식 팔지 마라. 단기에 올라가도 팔지 마라. 네. 팔지 마라.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를 지금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네, 안 팔고 있습니다. 안 팔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네, 안 팔았어요. 여기까지 오늘 또 올라갔는데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을까요? 거래도 없고요. 네. 지금 팔면 왠지 손해인 것 같아. 왜냐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왜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 드는 거죠. 조금 양보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거. 네. 그래서 비중을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지금은 팔아먹을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매도 사인 나온 거 그때 화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냥 수익이 뭐 얼마가 나왔든 뭐 10%든 20%든 30%든 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는 얘기. 그냥 사면 돼요. 뭐 돈 있으면 더 사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팔아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끝날 때는요. 네. 추세가 끝날 때는 다 알려줍니다. 진짜 웃긴 게요.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됐잖아요. 막 2개월, 3개월 진행됐죠. 그러면 끝날 때 다 알려줘요. 나 이제 끝났어. 팔아야 돼.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보다 지금 더 길잖아요. 상승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형성돼서 팔아먹을 때 다 알려줍니다. 네.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네들이 다 말을 해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건은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네, 이동평선이 횡보로 모여가지고 보통은 여기 이제 부자아빠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보통 아실 거예요. 네, 요런 자리에 나온다고. 이거 뭐라고? 이게 개막원. 네, 개막원.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나타나면 이때는 그냥 뒤도 돌아오지 말고 다 파시면 돼요. 뭐 100% 이상인 것들 그냥 냅두시면 되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나이야 가라가 되는 거야. 나이야 가라. 뚝뚝뚝뚝 떨어져. 네, 떨어져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팔아먹어야지 되는 거고 그 전까지 그냥 냅둬요. 네, 냅둬. 여기서는 그냥 뭐요. 네, 인수봉은 이제 요거겠죠. 이제 3산의 형태, 3산의 형태가 될 테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거 그냥 팔아먹는 자리는 다 알려줘요. 그리고 너무나 친절한 게 이게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아먹을 자리도 길어. 네. 몇 개월 동안 팔아먹으라고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네. 낙화암 같은 거지. 외국인의 그 적장을 품에 안고 뛰어내린 논개 같은. 네.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논개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난 살아야지. 그렇잖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장만 밀어버려. 네, 너 가 이 새끼야. 그러고 그렇잖아. 안고서 떨어지는 척하면서 걔만 밀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안고 떨어져야 되나? 너무 좀 그렇더라.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만 갖다 던져버리고요. 돈은 내가 챙기고 그놈은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세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는 그냥 냅둬요. 냅두고 그냥 자잘하게 이렇게 20% 30% 나와 있을 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제 답답한 건 있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뭐 20% 30% 또는 뭐 5% 6% 어떨 때는 수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는 답답하죠. 답답한데 뭐 시장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신나게 올라갈 때는 또 수익이 잘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오니까 기분이 또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 좋아지면 또 다음날 내일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폭락 이번에 나타난 이런 투매와 같은 폭락만 아니라면 항상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항상 수익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이란다. 매수를 계속해서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건데, 주식이란 게 재미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어느 날 갑자기 상승하는 게 순식간에 100%도 만들고 200%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별거 없이 빌빌대다가 그냥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 여기서부터 100% 금방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라 생각해요. 네. 또 뭐 있었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네, 빌빌빌빌 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튀는데 이게 10%, 네, 벌써 지금 한 80% 넘게 나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죠. 어느 날 갑자기. 네. 슬로우 퀵. 네. 좀 놀아보셨구나. 네. 슬로우 퀵. 네. 콜라텍에서 만나요. 네, 뽀기님. 콜라텍 가셔야 돼. 그런 거 하려면. 요즘에는, 네. 갈 데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성인한테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카바레가 없어졌죠. 요즘엔 카바레가 없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강남 제비들 해가지고 막 카바레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수익률 반납해서 기분 나쁜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 빵 치고 나가는 게 무섭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거. 왜 이래? 네, 왜 이러긴 수익 주려고 그러는 거지. 요거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만 아시면 돼요. 이 주식이 올라갈 주식인가 내려갈 주식인가만 아시면 되는 거고, 올라갈 주식이라면 그냥 올인하시는 거죠. 탁 그냥 잡고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자! 네, 가자 하는 거야. 네. 그죠? 태경 케미칼도 안 팔고 있었죠. 네. 이것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는 거죠. 멍하니 있다가. 이것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한 60%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 100% 나올 것처럼 하면서 안 나온다. 이 새끼는 또. 여기가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중이고. 보통은 보면은 특별히 그게 나쁘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국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계좌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대형주 쪽에만 너무 초집중해져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초반에 지랄을 떨 때는요, 그냥 냅둬요. 미친놈은 초반에 막 화를 돋구면 더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할 때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타 치다고 들어가서 막 물리고 털리고 막 그러다가 그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다 털린다고요. 이렇게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 단타를 여기서 엄청 쳐대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해도 봤다가 어느 날 수익도 봤다가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에이 또 팔아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 잡게 빵 뛰어요. 이번에도 내려오겠지. 근데 그날 굿바이 안녕 그러고 버리는 거죠. 다시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 부르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있겠구나 그런 거. 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줘요? 목욕값을 주죠. 네.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네. 나 그 필명 너무 웃겼어요.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목욕비 받으시려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목욕비가 아니라 그냥 목욕탕을 사시려면은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주식들 지금은 파는 거 아닙니다. 네. 시장은 더 가야 되거든요. 2,500을 가든 3,000을 가든 관계없고요. 일단은 시장이 가든 주식이 가든 종목이 가든 뭐가 가든 일단 가는 장입니다. 아직은 강세장이잖아요. 네, 지금 약세로 돌아선 것도 없고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하는 타이밍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 어떤데? 그냥 놔두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계속적으로 사주시는 거죠. 지가 내려간다고 해서 2200 깨고 내려갈 거야? 네. 지가 안만 내려가면 2100포인트겠지 뭐. 그렇잖아요. 저까지 내려가면은 미친 듯이 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까지 내려갈 그런 깡도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겁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는 거 만났어요? 그럼 사세요. 네. 떨어지는 거 만났으면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매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때, 네, 걱정스럽지 않을 때 그때 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팔아드릴 거예요. 아니면 100% 이상 수익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정말 많이 수익이 나와가지고 그 종목 하나만 미쳐가지고 고점을 찍었을 때 뭐 그런 것들 매도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많이 사세요. 그냥 자주 사세요. 그냥 많이 사셔도 됩니다. 종류가 많아도 됩니다. 다양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냥 매수가 답이야.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도는 어떤 것만? 많이 올라간 것들만. 많이 올라간 것들만. 그런 것들만 매도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건 그냥 가만 냅두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네가 뭘 아냐 미친놈아 막 그렇게 또 댓글 다는, 네, 그런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냥 두세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써서 증시가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을 반대로 보고 뭐 반태음악이 나겠다니 뭐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사지 말고, 네,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거 하세요. 뭐 이렇게 풋을 갖다 지르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장 지금 뭐 누가 봐도 좋은데요. 뭐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네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그 더 정말 그럼요. 인터넷에는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나도 같이 욕을 하죠. 네. 나는 그런 거 없어. 막 그냥 뭐 체면 차리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같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빠바바박. 네.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부자 오빠님이 정말 핵심을 딱 집어줬어.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덜 오르는 게 나아.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막 쏠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지금은 그 옵션 쪽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삼성전자가 계속 누르게 되면은요, 네, 뭐 옵션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종목이 재밌겠죠. 네, 그래서 주식을 조금 다양하게 좀 많이 사고 많이 내려간 것들, 그런 것들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인터넷 하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 거라서 뭐 욕을 하든가 말든가 뭐 신경 안 쓰고요. 네, 저는 또 그런 거에 댓글 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쫄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쫄았어. 이 새끼들이 쫄아가지고 팔았는데 그걸 개인들이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 네 팔려면 팔아. 내가 다 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밀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네, 공매도가 없으면은, 네, 개인들이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 다음에 단기적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애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외국인들한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개선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진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촥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어쨌든 강세장에서 쫄지 말고 털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내 걸로 다 만들어 놓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코스닥 쪽 중소형주들이 약간 유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 어지간하면 팔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높은 데에 있는 것들 뭐 조정이 막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아무거나 막 다 안 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네, 솔리드 쏠렸어요. 뭐 좋네요. 네, 그냥 개기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종목 진단 이런 거 별로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그냥 어지간하면 놔두면 돼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밑에까지 처박혀가지고 무섭잖아요. 근데 기어 올라갈 때 보면은 하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못 따라가요. 무서운 자리들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냥, 네,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 변동성이 재수 없으면요, 여기에 7,000원부터 이게 5,000원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성이 이게 한 20-30% 된단 말이에요. 무섭지. 네. 근데 올라갈 때 보면은 언제 그랬는데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얼굴 싹 바꿔요.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올라갈 때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정말 예쁜 애들이죠. 네. 그래서 팔지 말자. 팔지 말고 돈 있으면 더 사자. 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일부터는 9월이기 때문에 또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를 이제 끌게요.